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리와 변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동거리는 S라고 쓰죠? 변이는 S 위에다가 화살표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동거리는 크기만 있는 스칼라량이고요. 변이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A 코스로 가고요. B 코스, C 코스로 갔을 때, 자, 이동거리는 이동한 총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C가 제일 길게 되겠죠.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B일 겁니다. 이거는 거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변이는 어떻습니까? 변이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직선 화살표이기 때문에 A, B, C 모두 다 똑같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크기랑 방향을 가진 양을 우리는 벡터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크기만 가진 양은 우리는 스칼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이동거리와 변이의 표준 단위는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두 번째는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속력은 V라고 쓰고요. 속도는 V 위에 벡터를 붙입니다. 자, 속력은 시간, 걸린 시간분의 델타는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변화된 시간,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속력이고요. 속도는 걸린 시간은 똑같지만 위에 변위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기억해 두시고요. 단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동거리 변위의 단위 모두 다 미터를 썼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초를 표준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속도의 표준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미터 퍼 세크다 하면은 1초에 2미터를 가는 그런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가속도로 넘어가서요. 가속도는 A로 나타내는데요. 역시 방향을 가진 양이기 때문에 벡터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가속도는 속도가 얼마만큼 빨리 변했느냐이기 때문에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 써보면 걸린 시간분의 V-V0 이렇게 쓰는데요. V는 나중 속도가 되겠고요. 얘는 나중 속도고요. 얘는 처음 속도, V0는 처음 속도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지했던 애가 2초가 흘렀을 때 속도가 10m/s가 됐다. 그러면 2초 동안 나중 속도 10m/s에서 처음 속도 0이 되니까 2초분의 10m/s가 되죠. 숫자를 약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5가 되고요. 미터 퍼 세크인데 세크가 하나 더 나눠주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즉 5미터 퍼 세크 제곱은 1초에 5미터 퍼 세크씩 속도가 증가하는 걸 뜻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마이너스 5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하면은 1초에 5미터 퍼 세크씩 감소하는 그런 가속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넘어가서요. 그래프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프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AT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VT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ST 그래프가 있습니다. TTT,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A는 가속도, V는 속도, S는 변위가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정지했다가 2초 만에 10m/s가 되는 운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때 이 그래프, VT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V, 우리가 아까 위에서 배운 가속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가속도가 되겠어요. 기울기 구해 볼까요? 2분의 10이니까 플러스 5가 되죠. 그리고 직선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초 동안 5m/s 제곱으로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 VT 그래프에서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넓이라는 것은 가로축 곱하기 세로축을 의미합니다.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기 때문에 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동거리, 변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자, 2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10이 나오죠? 그래서 2초 후에 10m를 갔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이어주면 되는데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천천히 이동거리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가 되니까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ST 그래프. 자, 이동거리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기울기는 X축 증가량, 델타 T분의 Y축 증가량, 이동거리니까 바로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속력,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처음에 완만하다가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관계, 제일 중요한 그래프는 요거죠. VT 그래프를 알면 속도가 점점 증가하네. 넓이를 구하면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고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등속도 운동인데요. 등속도 운동은 등속력 운동하고 똑같을까요? 예를 들어서 원운동을 생각해 볼게요. 자, 원운동은 일정한 속력으로 갑니다. 하지만 방향이 계속 바뀌죠. 접선 방향으로 방향이 계속 바뀌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건 등속력 운동일 수는 있지만 등속도 운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다른 거예요. 등속도 운동은 크기도 같지만 방향도 같아야 돼요. 방향이 같다는 얘기는 그렇죠.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가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은 등속 직선 운동이 되겠고요. 반대로 또 다르게 얘기하면 가속도가 안 변하니까, 속도가 안 변하니까 가속도가 0인 운동이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가속도가 0이라면 여러분이 배운 사람도 있죠. R자임이 0인 운동. 모든 힘의 합이 0일 때 그 물체의 가속도는 0이 됩니다. 자, 넘어와서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그럼 뭐냐? 아까는 등속도였지만 이번엔 등가속도입니다. 가속도가 일정해요.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든지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든지 그 얘기죠. 그 얘기는 가속도가 일정하고 직선 운동, 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 가속도가 플러스이든지 가속도가 마이너스든지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고요. R자임이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속도랑 힘이랑 관계가 있죠. R자임은 F는 ma. 기억납니까? 요거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질량도 일정하니까 대부분 R자임도 일정하다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배우도록 하겠고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식 세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세 가지는 그래프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자, VT 그래프, 제일 중요한 VT 그래프에서 처음 속도를 V0, 나중 속도를 V라 그러고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식 V는 요만큼이 V죠? V는 요거 더하기 요거잖아요. 그죠? 밑에는 V0가 되겠죠? V0 더하기 속도 증가량은 가속도가 A란 얘기는 1초에 A씩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T초 동안은 당연히 AT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속도 증가량이 AT가 됩니다.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 S는 이 넓이 구하면 되죠. 사각형의 넓이는 V0 T가 되고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T 제곱이 됩니다.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은 T를 소거하면 EAS는 그렇죠.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되겠어요. 식은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과서에 안 나왔지만 상대 속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A가 바라본 B의 속도 어떻게 썼나요?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VAB는 A가 본 B의 속도입니다. 얘는 VB에서 빼기 VA 거꾸로 뒤집어 줘야 돼요. 왜냐하면 A가 봤기 때문에 관찰자의 속도를 빼줘야,
왜냐하면 관찰자는 자기가 정지했다고 생각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줘야 상대 속도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10m/s로 뛰어가고 오른쪽으로 뛰어가고요. B는 마이너스 2m/s로 왼쪽으로 온다고 봅시다. 그럼 A가 B를 보면 얼마로 보일까요? VAB는 마주 보고 오기 때문에 더 빨리 느껴지긴 할 거예요. 그죠? 그럼 VB 빼기 VA.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플러스로 기준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A는 플러스 10,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VB 마이너스 2에서 빼기 플러스 10. 그러면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란 얘기는 왼쪽을 의미하고요. 왼쪽으로 12m/s로 보입니다. A가 B를 보면 자긴 정지했기 때문에 10m 갈 동안 2m 오기 때문에 1초에 12m 가까워지죠. 그럼 B의 속도는 더 빠르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순서를 바꿔서 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문제풀이 팁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라. 문제가 나오면 무슨 그래프를 그릴까요? 그래프 세 가지 중에서. 그렇죠. 가운데 있었던 VT 그래프. 왜?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가 가속도고요. 넓이를 구하면 이동거리, 변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평균 속도를 활용해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VT 그래프를 그렸는데 정지해 있다가 2초 만에 10m/s가 되는 운동을 생각해 봅시다. 평균 속도가 얼마인가요? 자,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두 개를 더해서 반을 나누면 바로 5m/s가 평균 속도가 될 겁니다. 자, 평균 속도가 그 시간을 따져보면 몇 초에 해당하는 순간 속도일까요? 그렇죠. 그래프를 잘 그렸으면 1초에 해당하는 순간 속도가 될 겁니다. 마지막, 이것도 두 개를 다 도입했는데도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이 외운 다른 무기, 공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